자, 천주교 사제 1467명이 예. 오늘 어째서 사람이 이 모양인가 이 제목으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대통령 나머지 임기 절반을 마저 맡겠다가는 사람도 나라도 거덜나겠다. 더 네. 이상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다고 합니다. 서울대 교수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곧 있으면 발표가 나온다고 합니다. 전북 도의회 네. 기자회견실에서 네. 전북 지방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도 아. 규탄대회를 합니다. 시국선언. 예. 변호사들이 이렇게까지 하기는 쉽지가 쉽지 않거든요. 않죠.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이제 못 참겠다가 이 정말 국민의힘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싸움의 요지가 뭐예요? 자기네끼리 대통령을 욕했는지 누굴 욕했는지 이거를 누가 지금 아이들을 도용해서 했는지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지. 네. 민생을 얘기하거나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당대표가 돼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한 게 뭐가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대표와 뭐 한 게 뭐가 있어요. 서로 간에 창피 주고 비아냥거리고 이런 거 말고 지금까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 중요한 상황에서 본인들이 정말 창피스럽고 문제가 있을 만한 여러 가지 것들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말이 없고 전부 다 그 애매한 명태균이라는 사람 한 명한테만 다 뒤집어 씌우고 모든 것을 전부 다 제 탓이요. 우리는 지금 서로 간에 게시판에 누가 무슨 글 썼는지 이것만 가지고 싸울 것이요. 집안이 전부 다 천벌을 받아 죽을 것이요. 이런 말을 누가 썼냐. 이것만 가지고 싸울 거야. 이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도대체가 나라냐고요. 지금 그들은 여당이란 말이에요. 정부 여당이란 말이에요. 이런 나라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라고 지금 우리 모두가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좀 해줘야 되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정치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너무 웃긴 게 정말 답답해요. 특검을 해야 되는 사안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제일 잘할 거 아닙니까? 법조인이고 뭐 대단하신 분이라면서요. 검사 출신이고. 근데 특검 전문가잖아요. 본인이 특검에 있었고 꽃바구니도 받아봤고. 특검 사안이라는 거를 아마 알 텐데 그동안은 뭐 특검을 하면은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심지어는 특검을 하면은 이게 명태균 사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당이 압수수색을 당할 수가 있었고 여러분 절대 이건 하면 안 됩니다. 이러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압수수색은 그렇게 문을 활짝 열어줬잖아요. 심지어 문을 열어주고 오늘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일보 단독 이래가지고 주변에 나를 이렇게 공격하니까 특검은 뭐 할 수도 있어 이렇게 연기를 피우는 게 얼마나 웃깁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본인이 막을 수 있느냐? 막을 수 있는지도 사실은 뭐 그것도 미지수지만 이런 건 있단 말이에요. 당이 개판이니까 소위 이제 친한도 아니고 친윤도 아니다라고 자기를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에이 이렇게 된 거 그냥 나는 특검 찬성할래 이렇게 갈 수 있는데 한동훈 대표 최대 무기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당 대표로서 그럼 안 막을게 이건 있는 거거든요. 안 막을게 이렇게 하면 어쩔래 이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친윤 쪽에서 또 뭘 하냐면은 첫째 열심히 그러면 우리가 직접 한동훈이 대표든 말든 우리가 직접 의원들하고 알아서 얘기할게. 그 의원들하고 밥을 먹습니다. 비서실장에 와서 밥을 먹고 정무석에 와서 밥을 먹어요. 밥을 열심히 먹으면서 의원들을 직접 설득하겠다. 절대 재의결해서 찬성표 찍지 마세요라고 직접 지금 직할체제로 직접 설득합니다.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백지투표설, 백지투표 아마 얘기하셨을 것도 같은데 백지투표설을 얘기하는데 투표장에는 갑니다. 본회의에 투표하러는 가요. 투표하러는 가서 8표를 이탈하면 안 되니까 투표하러 간 다음에 바로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고 다 간 다음에 108명 다 간 다음에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고 투표함으로 바로 가라는 거예요. 바로 가서 넣어라 그냥. 그러면은 여당인데 기표소에 들어가는 녀석은 배신자죠. 누가 이탈했는지가 현장에서 확인이 되는 거죠. 이게 북한입니까? 이거는 북한에서 하는 투표 방식이죠.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논의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망해버리게. 그렇게 해봤으면 한동훈이 차라리. 한동훈 방어를 안 해주면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막겠다. 망해버리게? 망하게 확실히. 거기까지 갔다 지금 얘기했어요. 예, 아니 실제로 좀 했으면 좋겠다고요. 진짜. 실제로. 어이가 없는 얘기들까지 미치겠다, 갔다 지금. 진짜. 그냥 북한식으로 저 북한에 보내면 안 됩니까? 저 108명은 북으로 북송했으면 좋겠는데 108명은 북한식으로. 아니, 진짜 우리가 좀 슬픈 게 우리 저 방송 다 KBS에서 같이 해보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걸 쭉 이 정권 그 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부터 시작해서 한 4년 동안을 복기를 해보면 야 이들이 국민의힘 그 다음에 검찰 지금은 정부 상당히 많은 기관의 관료들 그 다음에 댓글팀 여론조사해서 조작하는 명태균 같은 친구들 그 다음에 조중동 플러스 YTN, KBS 뭐 이렇게 언론
전부 다 이 중에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위에서 윤석열 또는 김건희 그리고 일부 뭐 장해찬 같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한동훈까지 그들이 4년 전부터 알고 있던 모든 것들과 그들이 조종해 왔던 여론 그리고 언론 기사들 그리고 거기에 일희일비하면서 거기에 가끔 분노도 하고 저주도 하고 욕설도 하고 그다음에 안심도 하고 그리고 갑자기 또 여당이 지금은 민생이다 왜 민생을 안 챙기냐 야당아 너희들은 국회로 들어와라라고 했을 때 왔다 갔다 했었던 우리의 마음들을 생각을 해보면 갖고 놀았구나. 지난 4년 동안 갖고 놀았는데 그중에서 얼마나 많은 불법도 중요합니다만은 얼마나 많은 반민주적 폐악질이 있었을까. 국민 여론을 조작하는 반민주적 폐악질이 있었을까. 그것만 생각하면 정말 끔찍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KBS에 있는 기자나 PD들은 뭐가 정의고 뭐가 공정이고 뭐가 언론 인내하면서 놀아놨구나. 4년 동안 완전히 놀아놨네. 네, 맞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 정말 아득해져요. 아, 이 나라를 처음부터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에? 답이 안 보이는 수준인 거죠 지금. 근데 야. 정말 저는 이게 총체적으로 지금 사실은 이번에 명태균 게이트를 통해 가지고 국민의힘의 이 예. 공천 시스템이라든가 경선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사실 이 정도 되면 한동훈 대표가 나는 여기에 상관없어 나 혼자 청정지역이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예. 당대표로서 그렇죠. 나는 현재 당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너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플랜을 제시해 주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그런 얘기 지금 한마디도 없어요. 한동훈 대표. 자기는 거기에 이름 안 껴있다는 것만 너무 기뻐하면서 자기는 쏙 빠져있는 듯한 그리고 니네끼리 한번 다 터와가지고 싸워봐라 피투성이 돼봐라 이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리더를 데리고 있는 이런 리더를 모시고 있는 그 당이 사실은 정상적인 당이 아니에요. 예. 게다가 이준석 의원 보십시오. 이준석 의원은 자신이 당대표였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자기 자신이 책임이죠. 당대표였을 때 벌어진 일에 대해서 책임이 분명히 있고 그렇죠. 그동안 나온 걸 보면은 제일 밀접하게 명태균 씨하고 관계가 있는 걸로 드러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또 본인은 책임이 없는 것처럼 대통령이 그랬대요. 대통령 부인이 어쩌고 저쩌고 했대요. 이런 얘기를 일르듯이 고자질하듯이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당시 당대표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나는 책임감을 통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무슨 역할을 내가 했었으나 내가 뭐 이런 걸 좀 능력이 부족해서 못했다거나 아니면 사람들하고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뭔가 했었으나 안 됐다거나 이런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나도 조금 뭔가 대화를 했는데 그건 구글 드라이브에 올라가 있고요. 나는 그때 GPS가 이렇게 보이는 동선 여기가 있고 이런 얘기만 하고 있다고요. 이게 지금 제대로 된 당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도 잘못한 거지만 거기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변명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오로지 잘 됐어. 자기네 게시판에 나와 있는 그거 가지고 오히려 대거리할 게 생기고 논쟁거리가 생기고 상대방을 공격할 게 생겼다는 거 이걸 가지고 오히려 기뻐하고 있는 모습들이 저는 보여요. 이게 도대체 제대로 된 당이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것을 보면서도 아직도 지지하는 그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뭐야? 나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 이 상황에 네. 대해서 명태균이 사기꾼인데 사기꾼을 잘못했으니까 사기꾼한테만 뭐라 그래야지 왜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사기꾼한테 피해 당했는데 왜 나한테는 뭐라 그래? 이게 지금 홍준표 시장이 할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거기 놀아는 사람이 오세훈 시장이 할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부끄러운 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아무도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을 안 져. 우리들은 정치 오래 한 사람들이고 정치 구단들인데 이 사기꾼 같은 사람한테 소주 짜다가 올라온 그 사람한테 놀아놨어요. 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 김정인 비대위원장이 여기다 책임집니까? 아무도 안 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니 그래서 저는 제가 진짜 지났어, 저도 지났어. 보수 진영에서 정치를 일부 했기 때문에 예. 저도 제가 책임을 지는 마음으로 제가 이번에 보수의 종말 책도 쓴 거고 저는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정말 지금 말씀하신 그 세력들 저는 명태균은요 빙산의 일각이라고 봅니다. 일각만 드러난 거고 말씀하신 대로 검찰, 언론, 국민의힘 이 삼각 트라이앵글 속에서 윤석열 괴물 만들었고 그 안에서 이준석, 김종인 뭐 다 역할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내 탓이오라면서 가슴을 치는 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좋다. 그럼 저도 제가 정치를 더 안 하면 안 했지 한다면
저 썩어 빠진 정치랑은 일대 결전을 해서 끝을 내야 된다. 근데 끝을 내야 새로운 세상이 전 열린다고 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물론 끝내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저 기득권이 워낙 견고하다 보니까. 근데 일단 빨리 끝을 아니, 냅시다. 신속한 보수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고 거길 위해서 저는 국민들께서 달려가 주셔야 저는 이 나라가 정상화될 마지막 기회가 저는 온다. 전 그렇게 일단 생각합니다. 빨리 끝을 내는 거는 80%가 지금 동의는 하는 것 같으니까요. 현실화돼요, 빨리 끝내게 하는 스픽스가 되겠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